5일 금요일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럽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급락했습니다. 어제보다 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1567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리스와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오늘 유럽 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요.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화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오늘 3천억 원 가까이 차익 실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19원이나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169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들도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는지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는지는 잠시 뒤에 솔로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클럽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빠르게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벤트가 남아있죠.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닉네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요. 색채 연금술사 로우전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두 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핸드폰 뒷자리는 2693님, 닉네임은 하얀사슴님이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또 3016님께서는 강의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덕분에 주식이 재밌어졌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는요. 색채 연금술사 로우전 티켓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몬님, 네. 오늘 증시가 정말 많이 하락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과 같은 장 속에서는 고수익 올리신 전문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있습니까? 네, 오늘 지수는 또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은 최근에 움직여왔던 그런 테마주들은 부분 장중에 아주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대북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도 이러한 대북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리치 전문가들 가운데 이러한 대북 테마주들의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매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12명의 대박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중에서 어떤 분이 고수익을 올리셨을지 연결을 그냥 바로 해볼까요? 네, 오늘 검투사님. 검투사님이세요? 네, 오래간만에 연결됐죠? 네, 네.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을 올리셨는지는 네.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검투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자주 지내셨어요? 찾아뵈야 되는데요. 예. 네, 자주 검투사님. 찾아뵈야 되는데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질 않아서 오랜만에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검투사님.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예, 솔로몬님께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 경협주에서
선도전기를 들어가서요. 선도전기요? 예, 네. 어저께부터 보유를 하면서 한 11% 정도 수익을 내고 종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11% 보시고 나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3,910선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어제보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예. 변동폭이 참 컸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쉽게 접근한 종목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을 좀 여쭤볼게요. 예,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경제TV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하전기도 그렇고 재룡산업도 그렇고 선도전기도 그렇고 남북 경협주 중에서 이 세 종목은 마지막에 동시호가에서 한 5%에서 8% 정도 빼는 아주 급격한 그 변동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나 광명전기가 이제 상한가를 또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또 상승 기대감을 다음 주까지도 이어갈 수 있게끔 그 연결고리는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남북 경협주는 뭐 추천 사유는 뭐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종목들을 이제 추천을 했고 들어갔고요. 이런 수급들마저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오늘 동시 호가에서 한 5%에서 8% 정도 빼는 것을 봤을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 또한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라서 아무리 수급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전반적으로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좀 들어가는 것을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검투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 네, 다음 종목으로 관심 갖고 있으신 것 있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종목이라는 것을 지금 추천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도 오늘 같은 경우에 3% 정도 빠졌고, 최현정 앵커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악재가 좀 도사리고 있고요. 다음 주엔 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추천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괜히 종목 추천을 해서 매수하셨을 경우에 혼란만 좀 빚으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종목 정도는 뭐 프로그램상 또 재미있게 종목 정도는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제가 종목 추천해드릴 때 전제를 깔고 시청자분들께서 매수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종목을 언급하는데 앞서서 가급적이면 선택적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사실 분들은 사시되 가급적이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종목들을 사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추천하고자 하는 종목은 손오공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왕구업체 손오공이요. 예, 네. 이 손오공 하면은 뭐 저팔계도 생각나고 삼창법사도 생각나는데 종목 이름이 너무 귀엽죠. 이 손오공은 제가 왕구업체라서 종목 추천을 해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스타크래프트 2가 이제 게임 출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하던 시점대에 이런 스타크래프트 2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호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호재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더욱더 다음 주 정도쯤 해서 더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고, 시장상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3%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다만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이 종목을 사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와 함께 비중을 적게만 들어가시면서 손오공을 매수를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자신감이라든지 혹은 내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이고 좀 가치 투자 쪽,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 손오공과 좀 같이 연관지어서 테마를 형성을 한다면 JC연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투사님. 예. 네, 오늘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네, 빠른 시간 안에 또 한 번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하이리치 대박클럽의 검투사님께서요, 선도전기로 11%의 수익을 올리셨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요,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갈게요.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종목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종목의 변화가 없었죠. 네, LG화학과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 이렇게 6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고 있는데요. 솔로몬님, 네.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요. 네. 자, 먼저 오늘 주식시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가진 종목은 뭐 종목이거니와 코스피 지수가 49포인트, 5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장이 좀 불안하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겁먹을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조정, 그리고 특히 오늘과 같은 조정에서 겁을 안 먹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죠. 네. 예, 뭐 누구나가 다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상황들, 이러한 시장이 주는 충격,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과 공포, 이런 부분들은 비단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느끼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시장의 결과물을 내가 또 한번 느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또 내 종목이 얼마큼 빠졌는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두려움, 공포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조정은 항상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고, 또 조정이라는 것에서 공포를 안 느낀다면은 사실 조정이 오지도 않겠죠. 네, 그러면은 솔로몬님 같은 전문가들도요,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시세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 시세가 자꾸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냥 막 때려치고 네, 싶고요. 화도 나고 네. 그러죠.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컴퓨터를 아예 꺼두시거나 안 보시는 게 더 속이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도 있고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럽발 그 재정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에 대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한 불확실성이 이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냥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정이 큰 대세의 어떤 하락 추세를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상승 추세를 훼손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본격적인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한 점심 무렵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해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유럽의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또는 중국의 긴축, 그리고 미국의 그 금융개혁 법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주요 악재 요인들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은행에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환율도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환율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음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비해서는 오히려 환율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장중에 시초가보다는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나 악재가 증폭이 되었다라면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약 2,900억 원대의 순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굉장히 레버리지가 크고 변동성이 심한 선물 시장 쪽에서는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대규모 순매수를 했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 떨어지는 쪽에다가 배팅을 한 옵션, 풋 옵션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대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걸어놨던 부분들을 청산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풋 옵션 쪽에서 청산한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 그러니까 많이 급락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주요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지금 오늘 결과만 놓고 바라보는 그런 공포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에 대한 어떤 성격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 환경을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그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이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 역학의 힘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금융개혁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이 조만간에 있을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또 월가 간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극단적으로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러한 그 힘의 균형을 갖다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경제의 어떤 큰 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조정은 필요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힘의 불균형 상태가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에 대한 우려 자체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눈앞에서 바라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잠깐 HTS를 한번 잡아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우리가 지난번 캔들 분석을 얘기할 때 소위 말하는 도지형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도지형은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형태는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신호다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월요일 날 갭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매수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큰 흐름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월봉상으로 보면은 오늘 저점이 이제 대략적으로 10개월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는 그런 가격대까지 와 있거든요. 네. 물론 일시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10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좀 이렇게 큰 그림을 좀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80년대에도 제가 이제 종종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보면은 10개월 이동평균선이 궁극적으로 크게 이탈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 3, 4개월씩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0개월선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었었고요. 93년도에 한번 10개월선이 조금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무너졌다가 바로 회복이 됐는데 이 93년 8월 달의 상황인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월봉상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0개월선은 상당한 중요한 지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차례 이제 대세 상승 국면에서 올라갈 때 보면은 10개월선이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10개월선의 지지력에 대한 한 번쯤에 우리가 믿음을 한번 시장에 보내볼 필요, 좀 관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선뜻 매수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점차 다음 주에 어떤 그 선물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가지고요 시장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몰아가지 않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불안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장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 왕초보 최현정이 가진 종목들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요. 제가 네. 울상을 짓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네, 오늘 손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솔로몬님.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했지만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빠진 걸로 봐서는 대부분 비교적 괜찮은 조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솔로몬님. 왠지 아세요? 왜요? 제가 갖고 있던 종목 중에요. 하림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하림. 네, 예. 근데 하림이 오늘 유독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약과권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이 강했던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LG화학이나 할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뉴스들이 나왔었죠. 네.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는 중국의 자동차 3위 업계의 자동차의 전기차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납품을 하겠다, MOU를 체결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또 하림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최근에 무역 분쟁이 상당히 심하죠. 그런 가운데 중국의 그 닭고기 수입을 미국으로부터 거의 90% 물량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 닭고기 수입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닭고기 업체들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요. 그래도 오늘은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해봤습니다. 솔로몬님. 네.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또 궁금하시죠? 제가 먼저 갖고 있는 종목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보셨듯이요. LG화학과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 이렇게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하림이요.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도 한 1.8% 정도 상승했는데 3.8%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까지 제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솔로몬님. 사실 네.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데 제가 가진 종목들이라고 선방을 나름대로 하긴 했어요. 네, 했죠. 그래서요. 아직까지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요, 대박 퀴즈 정답, 어제의 정답부터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어제 퀴즈는요,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답은 1번 MACD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답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는요, 하이리츠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으로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종목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럼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추세 보조 지표인 MACD 지표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신호를 잡아보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솔로몬님,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MACD에 대해서 좀 이제 총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오늘 같은 날 제가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언급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방송국에 오기 위해서는 강북 강변로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네. 강북 강변로를 타고 오다 보면 이제 한강도 보이고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속에서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제 스스로 저에게 제 자신에게 자문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두려운가? 네. 네. 나는 시장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물론 시장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든 하나의 어떤 원칙, 철칙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사실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 앞에 스스로 나약해지는 제 모습을 제가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시장이 만약에 나에게 지금은 또는 향후에는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줄여라 하는 신호를 주게 된다면 언제든지 명쾌하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갖자. 다만 시장 앞에서 스스로 막 무너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막 생활이 흐트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보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힘드시지만은 주말에 시장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또 가족들 앞에서는 그래도 웃는 얼굴로 이렇게 주말 휴일을 보내시기를 참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MACD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어제 배웠던 부분들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MACD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MACD가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잘 갖추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 MACD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던 부분들은 MACD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MACD라는 지표하고 그 다음에 MACD 시그널선이라는 시그널 라는 두 가지 이제 선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었고요. 결국 MACD하고 MACD 시그널선이 서로 크로스가 났을 때가 매수 또는 매도 신호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로 라인, 0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서 움직일 때는 위쪽에서 움직일 때는 MACD가 0라인 기준값 위에서 움직일 때는 추세가 정배열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대신에 0라인 밑에 있었을 때는 추세가 약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록 MACD와 MA 시그널선의 교차가 매수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신호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우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 MACD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기 설정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정된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 투자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 값을 조금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 HTS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좀 안 보이는군요. 제가 이 화면 값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작네요. 이 MACD 보통
대부분의 차트들을 보면요, 이 MACD 옆에 숫자들이 써져 있거든요. 네. 지금 잘 보이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말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 12라는 숫자가 써져 있고요. 네. 장기 같은 경우에는 26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2일 이동 평균 값을 가지고 단기선을, 그러니까 단기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은 12일 이동 평균을 가지고 식을 구했다라는 얘기고요. 장기 이동 평균은 26일 이동 평균을 가지고 식을 구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러면 12일선하고 26일보다 내가 이 MACD 선을 조금 더 신호를 빠르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요. 12, 26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5일, 10일선을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조금 더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20, 40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잠깐 보시는 부분들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들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 위에 MACD 선들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자, 이 선을 제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제가 단기선을 갖다가 10일선이 아니라 12일선이 아니라 5일선으로 값을 주고요. 장기선을 26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26으로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21선으로 평균 20일 이동 평균선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줬을 경우에 지금 MACD 뒤에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훨씬 더 탄력적으로 바뀌어버리죠. 네, 조금 더 굴곡이 심하네요. 네, 예. 이렇게 굴곡이 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맞추어서 나는 조금 더 완만하게 접근을 하시고 싶다 하면 오히려 이걸 더 느슨하게 값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선을 20일선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선을 갖다가 60일 기본 추세선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걸 그럼 적용하면 또 뒤에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이제 보니까 정말 완만해졌죠, 그죠?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막 이렇게 잦은 변동이 싹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완만하게 선들이 지금 큰 추세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준선, 단기 이동 평균선을 며칠로 둘 것이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며칠로 둘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자 하는 그 투자의 템포에 따라서 조정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러한 좀 긴 조정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요걸 갖고 해석을 하자면은 굳이요. 지금 요번에 매도 신호가 떨어진 다음에 여전히 매수 신호가 안 나왔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전에는 어디에서 매수 신호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매수 신호 나왔었고, 자,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던 상황이었죠. 앞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네요. 그죠?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가 언제 매수 신호가 나왔느냐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매수 신호 나왔다가 매도, 여기는 좀 약간 혼조 국면이었기 때문에 좀 어지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길게 신호를 주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값 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MACD가 우리가 사실은 그날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림에 그려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행성이죠. 후행성입니다. 그런데 이 MACD가 갖고 있는 이러한 후행성 말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 힘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약간의 어떤 선행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선행성의 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오늘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주가를 보고 우리가 매도 났다, 매수 신호 나왔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바로 이 선행성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이 MACD 보조선, 보조지표도 대부분은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가의 고점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MACD 보조지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조금 더 잘 보이게 확연하게. 종합주가 지수는 오히려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MACD 지수는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이으면은 고점 추세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MACD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렇게 밑으로 방향이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 괴리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요? 예, 예. 네. 우리가 MACD 할 때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앤 다이버전스 할 때 그 다이버전스가 확산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가의 방향하고 지표의 방향이 서로 어긋났다라는 의미에서의 괴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네. 주가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긴 하지만은 이러한 형태가 전개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주가 흐름은 향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 보조지표의 높이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주가의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반면에 MACD의 고점은 역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추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향후에는 주가가 약세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의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MACD 지표도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주가는 계속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종합주가지수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MACD도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MACD는 어느 날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데 반해서요. 이렇게 낮아지는 데 반해서 MACD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가가 약세 추세를 보였던 흐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 MACD의 이러한 그 괴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고점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렸는데요. 방송국에서 그린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렸는데. 그러면 솔로몬님 칠판에 있는 그림이 맞는 거죠? 네, 칠판에 네. 있는 그림이 맞습니다. 저거 취소하시고. 네, 이 칠판에 있는 그림. 제가 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는 데 반해서 보조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못 그렸을까요? 오늘 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솔로몬님께서도 정신이 좀 없으셨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런 형태 서로 높이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가는 형태죠. 네, 바로 이렇게 오히려 주가의 저점은 계속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지표의 저점이 높아질 경우에는 향후 주가는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사례를 한번 잠깐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은 조금 빠듯하기는 합니다만은 우선 하나 보고 또 우리 종목 진단 시간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자, 보시면요. 어떤 경우냐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선들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은 MACD 저점이 낮아지죠.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오히려 조금 낮죠. 그런데 주가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향후 주가가 이 상태에 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시점에 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와 있긴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기는 어렵고 향후에 약세로 반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이러한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보면 MACD의 빨간색의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그죠? 네. 이쪽으로 높아졌는데 오히려 주가의 저점은 낮아졌죠. 네, 이러한 경우는 향후의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종종
종종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괴리 분석을 꼭 기억해 두신다면은 이러한 그 단순한 매수 매도 신호 이외에 향후 추세적인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오늘도 돌발 퀴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돌발 퀴즈 문제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MACD 곡선이 매수 신호를 그릴 때는 언제일까요? MACD 매수의 신호는 1번, MACD 곡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2번, MACD 곡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입니다. 매수 신호니까 상향 돌파를 해야 될까요? 하향 돌파를 해야 될까요? 점점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나노엠텍요.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노엠텍요. 나노엔텍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매수는요. 네, 5,950원쯤 되나 봐요. 네. 그리고 50%요. 50%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수익권 내 계시네요? 예. 그런데요. 네. 알고 싶은 게 얼마만큼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지를 몰라서요. 네, 얼마나 더 올라갔을 때 차익을 실현해야 되냐가 가장 궁금하시죠? 예. 그 밖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밖에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엊그저께요. 네, 800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700원 될 때 팔려다가 혹시 더 올라갈라나 싶어가 냈뒀는데. 근데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 종목 역시 4% 하락했죠. 예. 네,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솔로몬님께요. 예. 이 나노엔텍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솔로몬님. 네, 나노엔텍은 현재 추세적인 상황은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나노엔텍의 기본적인 어떤 그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 뭐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죠. 바이오 업체고 또 최근에 그 유전자 전달 시스템 뭐 특허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추세 부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살아있는 그런 추세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은 기술적인 조정,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인 기술적 조정이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고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에 형성되었던 고점대를 돌파하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시장 상황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좀 4%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러한 단기 기준선이 될 수 있는 추세선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이탈을 하게 된다면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조금 전에 방금 우리가 공부를 했던 MACD 그 다이버전스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저점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 그 빨간색 선이 만약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오히려 데드 크로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MACD 상으로 매도 신호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매도 신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다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만은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대량 거래 수반은 필수적이거든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 이제 그 아래에 글에 가려서 좀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잠깐 크게 좀 볼까요? 네, 좀
거래량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형성되었던 이렇게 고점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고점대 수준만큼 거래량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높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거래량 갖고는 고점 매물 소화를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수반과 함께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보유하시고 올라가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20일 이평선이 지켜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닉네임 돼지알통님께서 두산 인프로코어를 상담해 오셨는데요. 매수가가 18,300원이고요. 비중이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솔로몬님, 네. 좀 간단하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중기적인 추세의 어떤 가격대가 지금 17,000원에서 18,000원대가 중기 추세의 중장기 추세의 변곡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곡점에 지금 어떤 상승을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아주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자금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이제 압박을 주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이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두산 인프라코어 보유하시고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로몬님.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솔로몬의 시크릿 대박 퀴즈, 돌발 퀴즈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문제입니다. MACD의 매수 신호는 다음 둘 중에 뭘까요? 1번. MACD 곡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2번 MACD 곡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신호니까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정도면 힌트가 되시나요? 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클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옥석 구분 없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도 같은데요. 땅은 비가 온 뒤에 더 단단해진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증시를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